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불량공주님이 저런 질문 한 적 없다는데요. 지금 혼자 만든 자작극 아닙니까? 자작극. 2주 전에 제가 교환사채 얘기할 때 그 네. 댓글에 보면 있습니다. 댓글 한번 찾아보시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댓글도 있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어제 뭐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 상장 폐지 42개사, 42개사 이렇게 네. 딱 검색해 치면은 예. 상장사 40이고 비적정 감사 의견은 상장 폐지 위기, 상장사 40이고 증시 퇴출 위기, 상폐 위기 뭐 이런 쭉 이게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왜 네. 요맘때 항상 나옵니까? 항상 예 요맘때 그 저기 벚꽃이 필 때. 예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12월 음. 결산 부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 제출이 마감일이 3월 31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이때 실적 추계한 것도 나오지만 동시에 네. 퇴출 명단도 나오고 음. 이렇게 매년 나오는데 매년 나올 때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증권부 기자 할 때는 뭐 상장사 30곳 상폐 위기에서 어디 이러고 다 끝났거든요. 예. 근데 각각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퇴출되는지 유예 기간을 주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별로 매우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지루하지만 매우 지루하지만 좀 보고 근데 이거 왜 알아야 돼? 저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네. 이거를 뭐? 알면 뭐가 좋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거 언제 거래 풀릴지를 아.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야 이건 거래 정도 될 것 같은데 피해 볼까 이런 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이제 뒤에서 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나오는 거라서 피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네. 지난 1월달에 김수원 대표님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를 하실 때 상장 폐지의 절차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맞아요. 예. 표로 만들어가지고. 표로 예. 한 몇 시간 시나리오 걸렸다고 일본, 예. 하시면서 상장 폐지가 더 어렵더군요. 어. 예, 상장 폐지의 절차를 아는 게 진짜 어려운데 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PPT로 일단 상장 폐지 지루하지만 한 10분 정도만 참아주시고요. 그 예. 뒤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아셔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예. 상장 폐지가 두 가지가 있죠. 자퇴하는 것과 강퇴당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오늘 얘기하는 건 일단 강퇴고요. 자퇴 뭐 맘스터치 같이 이렇게 자퇴하는 경우는 나중에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맘스터치도 그렇고 뭐 예전에 부산 도시가스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그냥 그 다 지분 강제로 사들여 가지고 폐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강퇴죠. 강퇴. 예. 강퇴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 상장 폐지와 실질 상장 이게 은근히 많이 헷갈립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실질 심사. 그렇죠. 두 번째 안 헷갈리시는군요. 두 번째 해당하고요. 네. 뭐 신라젠 예. 다 두 번째 실질 심사에 의한 상장 폐지예요. 근데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건 이 위에 겁니다. 형식적 상장 폐지.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조건이 되면 무조건 상장 폐지되는 네, 거예요. 형식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여기 네. 제가 몇 개 써놨지만 그럼 봐주고 안 봐주고 없다. 네, 봐주는 게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거는 상장 폐지 요건 해당. 그런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됐다는 말이 예. 곧 바로 내일 모레 상장 폐지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게 흔히 좀 헷갈리실 수가 있고 예. 두 번째 실질 심사에 의한 상장 폐지라는 것은 뭔가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심사를 해보고 이게 상장 폐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거죠. 오스템, 신라젠 뭐 등등이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상장 폐지할 거냐,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상장 폐지할 거냐의 구분입니까? 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그
객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PPT를 그렇다고 해주지. 보여주시면 아, 예. 그래서 내가 지루할 거라고 했잖아. 이게 뭔가 약간 지진한 설명이 그냥 필요할 넘어가려고 것 같아. 그랬는데 자 실질 심사위원 상장표 오스템 같은 경우에 오스템 임플란트죠. 오스템이 다른 회사고 상당한 규모의 횡령 배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때 상당한 규모가 어느냐 주관적인 게 아니고 상당한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을 했을 경우 이건 임원이 횡령을 하면은 금액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거고 1,000원이라도. 네, 임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사회 멤버, 등기 임원, 네. 1,000원이든 1원이든 그러니까 그 상장 페이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실질 심사, 를 할 수 있다. 예. 대상에 들어간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상당한 규모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자기 자본 5%, 이거는 임원이든 뭐 직원이든 관계 이런 예. 허들들이 있는데 예. 위에 있는 형식적 상장 폐지, 감사 의견 미달, 완전 자본 잠식에 비해서는 좀 정도가 약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형식적 상장 폐지는 관계없을 때 무조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고 예, 예. 실질 심사에 의한 상장 폐지는 뭔가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걸로 우리가 상장 폐지 대상으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판단해 보겠다는 알겠습니다. 밑에 거는 음. 저런 요건이 되면 음. 그 위원회에 올라가서 음. 대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논의한다. 네네. 우리 사회로 보면 형식적 상장 폐지는 기소, 검찰이 기소 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 이제 판사한테 맡기는 거야. 네. 우리는 몰라. 예. 그리고 아래 거는 음. 검찰이 조사해 보는 거예요. 조사를 해본다. 기소할지 안 할지 검찰에 안 몰라. 가봐서 실감들이 안 나시죠?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이게 실질 심사, 그러니까 횡령 배임 이런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뭐 횡령은 징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부직 관계자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날 문득 그냥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없어요, 사실. 대비할 수가 없는 건데 물론 이것도 일부는 뭐 공시벌점이 누적되면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카운트할 수 카운팅을 있죠. 근데 해보겠어요, 사실. 예, 예. 거래소 관계자들만 알지. 네. 근데 형식적 상장 폐지라는 것은 즉 감사 의견 미달이라든지 완전 자본 잠식 같은 거 즉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들은 징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눈만 좀 크게 뜨고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들을수록 유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 재미는 이제 없다는. 네. 단점은 재미가 없다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형식적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이 시즌에 많이 나오는 감사 의견 비적정. 예. 다시 말해서 적정하지 않다. 예,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범위 제한 한정 이 세 가지를 비적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은 보통 기사들이 대출 위기, 대출주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곧바로 상장 폐지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또 이게 매우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림을 꼭 보셔야 되는데 그림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그림을 보니까 복잡하긴 하네요. 그리는데 시간은 많이는 안 걸렸습니다. 사실 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자료도 정리돼 있고 자 감사 의견 비적정을 봤습니다.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범위 제한 한정 이게 이맘때 다 나오는데 참고로 코스닥은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 걸려도 상패 대상이고 예.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의견 거절과 부적정까지만 범위 제한 한정은 관리 종목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 봐줍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그렇게 좀 시장별로 차이가 있고 어쨌든 비적정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의견 거절이 좀 많이 나오고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대개는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일단은 상장 폐지 사유는 발생했어요. 이미 이게 나오는 순간.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 되면 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이번 에디슨처럼. 예. 에디슨 에디슨 의견 거절 나왔죠. 의견 거절 그러면 나왔어요. 공시에 이제 코스닥 시장본부나 유가증권 시장본부에서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고 공시가 딱 뜹니다. 예.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정신 나간 회사 아니면 무조건 다 이의 신청해야죠. 그렇죠. 밑자가 먼저인데. 투자자 예. 예, 밑자 예. 하는데 이때 지금 보면 제가 갈로에 재검사 계약 불필요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네.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예. 예전에는 이의 신청을 하려면 재감사라는 것을 반드시 재감사 계약을 맺었다라는 서류를 제출해야지 이의 신청을 받아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감사라는 것은 지금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 네. 자기들한테 의견 거절 준 그 회계법인에 가서 다시 감사해달라, 재심의해달라, 판정을 다시 내려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감사 계약을 맺은 외부 감사 계약을 한 번 더 맺은
그 계약서를 들고 가야지 이의 신청을 해줬거든요. 반드시 그 회계법인한테만. 반드시 그 동일 회계법인. 동일회계법인의 동일회계사가 동일하게 또 하면 동일하게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내가 아까 잘못 봤네 미안해 하는 얘긴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았던 거죠. 계약 자체도 사실 그 회계법인 쪽에서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 내가 얼마 전에 이게 실격 처리를 했는데 예. 또 이거 뭐 일단 돈은 더 줍니다. 그러면 재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게 감사 그 외부 감사 수수료가 2.5배, 3배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감사 시즌이 일단 자기가 한 거 재감사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더 쉬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몇 달 전에 의견 거절 줬는데 다시 의견을 달라고 하니 좀 또 예. 이게 수정하는 것도 되게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럼 자기 그렇죠. 의견을 근데 왜 저런 취지로 하죠? 우리가 항소 상고하는 3심제는 야 다른 판사의 의견 한번 구해봐. 너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말이 되는데 1심 판사한테 가서 또 한 번 판결 받아와. 그렇죠. 이게 하는 뭐 게 어떻게 보면 VR 축구에서 그것처럼 판정 번복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예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상패 간다라고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 다시 살아나기가 예. 어렵겠죠. 돼 있었는데 다시 재감사를 받아서 의견이 바뀌기가 어려우니까. 어렵고 의견 받기 어렵고 재감사를 맺기도 일단 어렵고 예, 바뀌기도 예. 의견을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이후부터 이거 조금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 인제 알았어요? 2019년에 알았대. 2019년 4월인가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의 신청, 그러니까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회사들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재감사 계약서는 안 들고 와도 돼. 일단 이의 신청하면은 우리가 받아줄게. 1년 뒤에 다른 회계법인에서 적정을 받아오면 오케이. 다만 이거를 회사가 정할 수는 없어요. 회계 감사를 이때는 지정 감사라고 해서 금감원이 이렇게 순번표대로 이렇게 네. 1번이면 돌리는 그 지정 감사로 의해서 그렇지. 반드시 그건 그렇게 해야지. 예.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기업들에게도 약간의 어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의 신청을 안 하면은 곧바로 상장 폐지고 네. 안 하면 상장하면은 재감사 계약을 안 받는 약간 어드밴티지를 받으면서 이제 다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로 가서 네. 대체적으로 개선 기간을 줍니다. 예. 1년을. 심의를 해도 봐준다는 거예요. 거기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도 이의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1년을 봐줘요. 예, 1년을 봐주. 다만 주의점은 거래 정지 상태는 계속됩니다. 거래 정지는 예. 이미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난 맨 나온 위의 상태에서 바로 거래 정지가 되고. 거래 정지 되고 거래 정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선 기간이 이제 1년 주어지는 건데 이때의 개선 기간은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개선 기간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게 그거는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서류도 내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다음 해에 다음 회계년도에 적정을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 다음 회계는 계속 니들 열심히 영업하고 뭐 돈 벌고 해가지고 다음 회계는 이제 적정을 받아오라.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표를 한번 보시면 세 가지의 경우가 나뉩니다. 감사 의견의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적정이 되는 경우 있고 비적정이 되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감사 의견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재검사 계약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의무는 아닌데 선택상 그러니까 니들이 하려면 해라. 재감사를 받아서 적정을 받으면 네. 1년 안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회계년도에 2021년 회계년도에 비적정 의견 거절을 받았으면 네. 이제 내년 이맘때 다시 적정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 2021년 회계년도에 대해서 다시 동일한 감사법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한번 요구해 볼 수는 있어요. 회사가 돈 주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적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1년 안 기다려 그 안에 거래 정지 풀리는 거예요.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알겠어요. 예. 혹시 그거는- 1심 판사를 설득해 보려면 해봐라.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디오 판독 결과 이제 적정으로 바뀌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비디오 판독 안 하고 다음에 넘어가서 지정 감사로 해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아오면 그것도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른바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는 다 해소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재감사로 적정 받거나 다음에 그냥 적정 받으면 형식적 사유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유가증권 시장은 바로 상장 유지로 가고요. 예. 고사학은 약간 실질 심사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질 심사를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상장 유지 회의는 한번 한다. 상장 유지로 갑니다. 네. 예, 어쨌든 이 단계로 가면 좋은 것이고 예. 개선 기간 그러니까 다음 연대 감사기간 또 비적정이 나왔어요. 예. 이게 지금 쌍용차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보겠지만 2번 나온 거였죠. 예. 여기서 한번 의견 거절, 여기서 한번 의견 거절 나왔어요. 상장 폐지로 일단 갑니다. 이거는. 이거 이때도 물론 이의 신청을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고 그러면 한 번 더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네. 또 이제 의견 거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 사이에 2번 나오면 일단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 네.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가처분 네. 신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잠깐만. 네. 제가 불량공유 때문에 잠깐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랬는데 잠깐 놀랐어 잠깐 그랬는데요. 그러면 쌍용차처럼 2번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상장 폐지다. 아니다. 야, 아까 다 아니다. 상장공시위원회라고 해서 상공이라고 해서 심의는 거칩니다만 네. 그 심의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예외라는 것은 없으니까 뒤집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예. 엄청나게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2번씩이나 의견 사례는 없었나 보군요. 사례를 쌍용차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네. 정치적인 발언까지. 아니 예. 쌍용차 주주들이 또 많이 네. 있으니까 예. 예. 쉽진 않고요. 그 가처분으로 가는데 가처분에서도 또 이제 상장 폐지 그 효력정지 가처분 가도 대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제 정리매매로 들어가는 하여튼 요런 그림이고 뭐 나중에 요거는 뭐 자료실 같은 데 제가 드리면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지만 네. 그래도 그 실제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엄청 3심까지 가는 복잡한 것보다는 좀 간편하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올해 처음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 내년 한번 시험 더 본다. 예 내년에 아, 한 번 더 더 보고. 보면 된다라는 그때 이제 것이고 적정 의견이 나왔다. 나왔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고.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어. 2번 연속으로 거절당했다 이거는 사실 가망이 거의 없다라고 거의 봐요. 간단하네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재수는 가능하고 삼수는 없다. 네 음. 맞습니다. 야. 이제 네. 그래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그 올해에는 이제 이게 20열 결산법인 2021년 회계 보고서 기준으로 42개사가 지금 퇴출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데 그 42개사가 각각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하나 다 볼게요. 왜 그러세요? 다 본다고요? 네. 전부 다? 아, 죄송합니다. 제 예. 댓글창을 좀 채팅창을 좀 보다가 뭐 왜 방송할 때 왜 딴짓을 합니까? 정신이 잠깐 혼미해져가지고 뭐라고 아니, 원래 이렇게 많이 하면은 의자 들고 춤춰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왜 2%는 아무 반응이 없냐. 저 일단은 이렇게 5만 원 이상은 네. 저희는 일단 실수하신 걸로 보고 저희가 환불도 해드립니다. 따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5만 원 이하는 낙장 불입이고요. 어. 이상은 이건 실수할 수 있다. 네. 환불해드리고 어.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3명이 출연했잖아요. 네. 누군지 좀 써주시면 좋겠다. 10,000원 이상을 특별하게 안 써주시고 올리시면 네. 방송 끝나고 싸웁니다. 네. 그리고 아니 너희들 알아서 나눠 가져라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3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금액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죄송합니다. 예, 다시 저희 본론으로 30분 돌아와서. 가까이 네. 돼서 네. 뒤에 할 게 많은데 자 네. 42개사를 제가 볼 텐데 다 적어 왔습니다. 네. 뭐 일단 참고로 이거 다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지만 어떻게 절차가 났냐. 첫 번째 먼저 화면을 보시면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이 38개인데 예.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인트로메딕, 베스파, G9제약, 바른전자, 휴먼앤 이 회사들은 공통점이 이번에 처음 의견 거절을 받은 또는 한정을 받은 그러니까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럼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회사들은 예. 이의 신청을 일단 해야 되죠. 이의 신청 안 하면 바로 상장 폐지로 가는 거죠. 다 맨 인정하겠죠. 오른쪽에 이의 신청 기한이에요, 이게. 이 안에 이의 신청을 이미 한 데들도 있고 이제 할 애들도 있어요. 이의 신청하면 그것도 공시에 나옵니까? 우리가 이의 신청했다고 그럼요. 나옵니까? 그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다 공시사항인데 예. 공시사항이 이게 제목이나 내용 굉장히 이게 또
난해해서 예. 그냥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 해서 갈로 여기서부터 15 영업일 계산하면 이의신청 기간 이 안에 다 100% 다 할 걸로 보고 네. 이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내년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지금은 2021 회계연도에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이 나왔으니까 이거 재감사 받든지 아니면 내년 2022 회계연도 내년 3월에 나오는 여기에서 적정을 받든지 그렇지. 하면은 클리어. 완전 살아나고. 클리어는 아니고 약간의 실질 심사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구분응선 넘었다. 네. 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중간에 만약에 이 현재 2021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와 관련해서 재감사를 받아서 적정이 나왔다. 내년까지 안 가고 올해 바로 거래 정지 풀립니다. 알겠어요. 다른 요건이 없다면 횡령 알겠어요. 배임 이런 게 없다면 알겠습니다. 실제 그런 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에디슨 EB가 문제의 에디슨 EB가 여기 있죠. 예. 감사 의견 거절인데 예. 감사 의견 거절 중에서도 이게 범위 제한이 아니고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일 경우에는 예.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현재의 재무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재무 개선 그래서 어떤 성패에 따라서 이 회사가 계속 기업 여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돈이 누군가가 없다. 더 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에디슨 EB 감사 보고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회사의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 개선과 유동성 확보 계획의 성패에 따라서 네. 계속 기업 여부가 좌우된다. 그런데 우리 감사인은 회계법인은 이런 계획을 접할 수가 없었다. 감사해보니 이런 표현. 회사에 갔더니 돈이 없더라라는 겁니까? 예, 이런 어떤 회사가 뭐 이런 재무 개선을 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할 어떤 계획의 징후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기업 존속 능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감사 의견 거절을 내렸는데 예. 이 경우에는 이거를 해소를 한다는 어떤 계획서. 돈이 들어온다 뭐 네. 이런 것들 계획서를 내면은 일단 거래소가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기 말까지 올해 상반기 말까지는 이 유예를 또 시켜주거든요. 잠깐만요. 돈이 회사에 없다는 건 자본이 잠식됐다는 뜻이고 네. 자본이 어느 정도 잠식되면 감사 의견을 저렇게 하게 됩니까? 즉 돈이 없는 건 어떤 회사도 없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무조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은 똑같이 없어도 우리는 2달 후에 유상증자 한번 해볼랍니다. 라고 그래? 그럼 오케이. 너 그런 계획으로 왜 말을 안 해? 넌 거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능력을 많이 보겠죠. 회사의 어떤 에디슨 EB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추신 영해 채권도 많이 발행을 했고 뭔가 계속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 회사가 뚜렷하게 또 영업적으로 뭔가 또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 복합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을 걸로 보는데 근데 그런 거를 회계사가 주관적으로 내가 보기에 이 회사는 좀 이상한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반대로 뭐 이러다가 또 돈 벌기도 하는 거지 사업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그걸 회계사가 주관적으로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동시에 이런 어떤 그런 계획들을 본인들이 확인하는 어떤 그런 회사 측의 그런 자료나 일부에는 이런 그렇다. 것들을 예. 확인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월 11일까지 에디슨 EB는 이 어떤 계속 기업 존속 능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어떤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3월 29일, 30일 날 요렇게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더니 그 다음 날 3월 31일 날 오후 한 거의 6시 다 돼서 공시가 하나 떴죠. 그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정 공시. 정정 공시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이게 에디슨 EB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 그러니까 제3자가 바뀌었고 금액도 바뀌고 특히 자금을 언제까지 납입하겠다는 날짜가 바뀌었는데 예. 그 강영권 씨, 그 예. 강영권 회장이 본인이 돈 되겠다 이렇게 나왔고 돈을 대는 날짜도 원래는 그게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스라고 강영권 회장이 대주주인데 법인이 되기로 했는데 법인 대신 본인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돈을 대는 날짜도 원래는 4월 28일까지 납입일이었다가 당겼어요. 4월 8일로. 네. 20일 당긴 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보면 에디슨 EB는 4월 11일까지 해소 사유 확인서를 내야 되잖아요. 4월 11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다음이죠. 예. 다음 주인가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럼 4월 8일이 네. 이번 주 금요일 너를 제3자 강령원 해서 회장이 돈을 내는 넣겠다. 돈 납입일로 정한 거예요. 그런 일련의 결과들을 돈을 내면 50몇 억인가 아마 들 텐데 그걸 내면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사유서를 내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예. 회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올 수 있다면 음. 이건 갑자기 지뢰 터지는 것 같은 거라서 음. 사전에 좀 고민을 하든가 대비를 하든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꼭 그걸로만 감사의견 거절이 났다고는 볼 수 없고 제가 이 감사 보고서를 다 읽어보진 않았고 예, 아까 예. 읽어드린 내용은 첫머리에 이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의 근거로 본인들이 제시한 몇 가지 문구 중에 하나를 이제 읽어드린 건데 네. 그 내용을 이제 더 보긴 해야 되는데 복합적인 게 있고 다만 있죠.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형식적 요건으로 이제 상장폐의 대상이 에디슨 리비가 됐는데 형식적 요건을 단지 해소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떤 행동들을 할 경우에 그게 곧바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실질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뭐, 지속 가능한 건지 그렇겠죠. 아닌지를 그렇겠죠. 안 예. 보고 그냥 돈 될 게 계획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렇겠죠.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돈이 그냥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이 거절되지는 않는 거죠. 그럼요. 예, 그 뭐 자본 잠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새로 이제 영업 뭔가 불투명한 것도 네, 있고. 네. 뭐 이게 주관적이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적인 요건이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 보니 완전 자본 잠식 뭐 이런 요건들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내가 보기에 회사에서 지금 되게 심각한데 네. 무슨 계획이 있냐? 우린 계획이 없는데요? 그러면 계획이 없구나 생각하고 의견 거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감사 내가- 보통 알기로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건 도대체 감사를 할 수가 없네. 갖고 와 이걸 그럼 이렇다는데 이 증거를 갖고 와 보세요. 해도 증거도 없고 회사에 돈이 있으면 있는 걸 증거를 대보세요. 해도 없고. 그래서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이건. 감사의견 거절은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판단이 안 돼. 그렇지.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보든 말든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노코멘트죠. 어떻게 보면. 노코멘트죠. 노코멘트인 건데 그러려면 얼마나 회사가 엉망이겠어요. 네. 어. 그래 부적정이라는 것은 이제 예. 점수를 코멘트를 하긴 했는데 거의 1점 빵점 가까운 1점 준 거고 예. 그렇죠. 한정이라는 것은 그보다는 점수를 좀 줬는데 낙제 그 낙제. 낙제점인 거고 어떤 그래서- 셋 다 낙제점인 그래서 거고. 괄호 열고 감사의견 거절일 때는 아무튼 뭐 회사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음. 뭐 그런 식으로 예. 안 됐겠구나라고 납득이 되는데 감사의견 거절한 다음에 괄호 열고 회사에 돈이 너무 없음 이렇게 놓으면 이거 회사는 돈이 없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도 있고 그것도 있었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매출 증대 등을 통한 네. 뭐 재무 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의 성패에 따라 좌우가 되는데 이런 계획을 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매출, 재무 개선, 유동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뭔가 숫자들을 받고 요구를 했겠죠. 예. 하여튼 전화 안 받더라. 예. 그거는. 근데 오 했더니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어떤 수준이 된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 표를 보면 아까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던 회사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선택지가 두 가지. 재감사를 받아서 조기에 거래 재개시키든가 예. 내년에 기다려서 하든가고 지금 보시는 표는 다릅니다. 또 이게 언론에 계속 나오는 42곳 중에 여기도 포함되는데 아까와는 종류가 완전 다릅니다. 뭐냐면 비고를 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2020 회계연도가 작년 이맘때 나왔으니까 네. 이때 비적정을 이미 받았고 이번에 또 비적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투 스트라이크 아웃.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그래서 이 회사들은 거의 상장 폐지가 거의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이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상장 폐지 여부를 정하고 뭐 한 번 정도는 더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아마 상장 폐지 심의 의결을 뭐 보고 뭐 할 가능성 이의 신청 기간이 있죠, 그죠? 한 번씩은 다 하겠죠. 그걸 보고 이제 다시 이제 심의 여부를 의결하는 야, 그런. 여기서도 근데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 근데 이게 여기 많은 거 보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까와 다른 점은 에디슨 이변은 이 항목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범위 제한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존속력 불확실성이 다 같이 있으면 예.
에디슨 이비아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범위 제한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저게. 그럼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 예, 예, 뭐 한거 증명 안 갖고 오더라. 협조를 안 했다. 존속 능력도 떨어지는데 뭔가 협조를 안 하고 이거 2중 3중이니까 여기는 근데 어떻게 협조를 안 할 수가 있지? 그냥 뭐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을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건 뭔가 보여줬어도 이건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여-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협조를 안 하는 건 협조를 안 하면 진짜 살아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을 하다 보면 네. 차라리 상장 페이지가 낫지. 다 보여주면 검찰 고발이다. 뭐 상장 그럴- 폐지라는 거는 사실 주식 때가 있어요. 시장에서 상장이 안 된다 뿐이지 예. 거래가 안 된다 뿐이지 회사는 남잖아요. 회사는 회사가 있으니까. 남고 지분도 남아 있고 대주주는 막 그렇잖아요. 나중에 또 어떻게 뭐 잘 해서 팔아 먹을 수도 있고 뭐 되게 좀 충격적인 거는 이런 회사들 중에 저도 예전에 꽤 괜찮지 않나 싶어서 취재했던 곳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업체명은 밝히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애플사에 납품하고 이런 우리가 아는 그 애플에 납품하고 예, 이런 예. 회사들 여기 있어요. 이 제가 그러다가 방금 보여드린 감사의견 거절. 그것도 2년 연속으로 조금 되게 그 대표이사들도 제가 취재하고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거고 근데 말자 회사인데 대주주가 지분율이 뭐 한 10몇 %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나는 그냥 자폭을 한다. 그럼 상장 폐지가 되면 주당 10,000원에 거래되던 주식도 어. 정리매매할 땐 100원에 거래될 테니 네. 근데 뭐 그런 거 내가 그냥 사서 80%내 집은 비상장 회사가 낫지 라는 어.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나쁘네. 뭐 꼭 그래서 이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하여튼간에 좀 다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또 예. 코스닥에서 또 이제 코스닥에서 마지막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네. 회사들은 가장 심각한 회사들인데 네. 화면 보시면 6개죠. 옆에 비교를 보면 2019년, 20년 비적정인데 이번에 2021년 비적정 3 스트라이크 3연속.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기회를 세 번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여기 보면 이의 신청이 더 이상 안 돼. 이의 신청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네. 아까 앞서 봤던 요 회사들이 예. 이 회사는 2번 되면서 이의 신청을 한번 할 수가 있죠. 그 상황에서 한 번 그냥 더 간 건데 이미 이 회사들은 지금 보시는 이 회사들은 거래소에서 그래서 2번 투 스트라이크 맞았고 그래서 상장 폐지 확정 때렸어요. 네. 때렸는데 왜 남아 있느냐 이제 가처분 들어갔고 거래소가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해서 이거 상장 폐지 예 그렇죠. 예, 요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네. 여기에서 그래서 위에 맨에 있는 한프라는 곳은 가처분도 이제 그 안 돼서 지금 기각이 되어서 정리매매 아마 오늘까지인가 정리매매가 들어갔고. 상장폐 들어갔고 네. 나머지 현진 소재부터 한국코퍼레이션은 가처분 신청 중인데 네. 아직 관련한 공시는 안 나왔더라고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기각이 나오면 바로 정리매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정리매매 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되게 뭐 현진 거래 소재 정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정지는 계속 지금 오늘 본 데는 다 거래정지 상태인데 그게 이번에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느냐 예. 작년에 해서 2번째냐 아, 3번째냐를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번 저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야, 저거는 뭐 가능성이 없겠네요. 없다고 해도. 봐야 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코스닥이고 유가증권시장 짧게 보여드리면 이거는 예. 간단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보다 숫자가 적은데 예. 하이골드 3호는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아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 그래요? 확정. 이거는 이의 제기를 보통 다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이 회사는 선박금융회사여서 예. 좀 특이한 사례죠. 일반 회사는. 그래서 감사의견 부적정 나오기 이전부터 네. 선박 투자회사라 보유자산 이제 매각하고 이렇게 약간 청산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하는 단계고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도전기와 하이트론 시스템즈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을 받았으면 네. 아까와 똑같이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제 음. 재감사를 받아서 적정 받든지 아니면 내년에 2021 회계년도 감사 보고서 적정 받든지 하면 클리어 예. 되는 거고 예. 이제 문제의 쌍용차는
작년에 감사 의견 거절, 이번에 감사 의견 2년 전 투스트라이크 받았어요. 예.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상공이라고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뭐 이후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감사 의견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예측할 수는 없군요. 당해 봐야 이제 문제 내가 잘못 샀구나 주식을 그렇게 알게 아니요, 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완벽치는 않더라도.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횡령은 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죠. 횡령의 징후를 포착한다는 게 어렵고, 네. 그러니까 실질 심사 요건에 들어간 어느 날 문득 영업 정지가 되거나 횡령 배임이 발생하거나 이런 거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네. 이런 의견 거절 이런 거는 약간 어느 정도의 징후들이 있지 않을까. 자본 잠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예, 그런 얘기들을 좀 징후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저도 한번 예전에 취재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 네. 취재하는 과정 좀 이상하다 했던 게 나중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예. 우리가 그 주변에 식당들 보면 음. 중국집은 주방장별로 짜장 맛이 다 다르다. 그렇죠. 주방장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가게 주인에 따라서도 신선한 재료를 썼냐, 오래 묵힌 재료를 계속 썼느냐, 아니면 재료를 버리고 새로운 재료를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주방장이나 가게 주인이 자주 바뀌는 식당들 단골 손님이 없듯이 네. 일단 경영권이 자주 바뀌는 곳은 되게 안 좋죠, 사실. 경영권이 뭐 그거 어떤 관련 있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네.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전환 전국권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주주로 올라오고 이런 기업들은 경영권이 일단 바뀐 회사는 불안하다. 자주 바뀌는 회사는 일단 불안한 것이고 두 번째 이거는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순댓국 팔다가 네. 삼겹살이란 메뉴를 추가해서 팔고 뭐 이러면은 네. 그러니까 순댓국 파는 곳에서 유사한 메뉴를 뭘 팔면은 괜찮은데 순대볶음을 추가한다든지 아예 다른 업종 다른 식품을 추가하면 이게 또 맛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단골 손님들이 또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그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IT 회사인데 자원 개발을 하겠다고 그 회사 결국 상장 폐지됐어요. 그 자원 개발하겠다는 공시와 상장 폐지까지는 시간이 대충 시간이 한 2년 정도 안 걸린 것 같아요. 2년. 괜찮은데? 그리고 그 뭐 최근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는 예를 들어 마스크 이런 것도 많고 요즘 전- 같은 때 쌍용차 인수 우리가 하겠다고 손들거나 정말 그 참 잘 봐야죠. 사실 어제 김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 징후가 소액 공모라고 해가지고 예. 10억 원 미만으로 9억 9,999만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는 곳들이 한 번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번 하면 특히 좀 봐야 되는 게 소액 공모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일단 크게 돈 빌릴 만한 투자처도 없고 네. 소액 공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증권 신고서 면제를 항목이기 때문에 네. 복잡한 서류 안 내고 그냥 쉽게 돈 땡기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아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9억 9천만 원에 주식 발행해주고 네. 또는 채권 발행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회사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상장회사 10억 원도 없어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류를 간단하게 이제 작성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이런 거니까 돈을 조달하는 단위가 네. 10억 이하면 네.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그건 그래. 뭐 막 2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2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째 네. 너는 100억도 아니고 10억 그러니까 9억 9,900만 원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잦은 경영권 변동이라든지 잦은 주력 업종이 아닌 생뚱맞은 걸 한다든지 또는 소액 공모를 자주 한다든지 근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감사 보고서를 보다 보면 예. 적정이 사실 감사 보고서 적정이라는 게 이 회사가 정말 클리어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계 기준에 맞게 잘 썼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 적정을 받은 회사들도 중간에 이렇게 그 회계법인들이 뭔가 단서를 좀 달아 놓거든요. 보시면 제가 화면을 하나 짧게 시간이 별로 예. 없죠. 아니, 예, 시간 보시면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인트로메딕이라는 구스닥 업체 참고로 이 회사 아까 우리 처음 봤을 때 네. 올해 의견 거절 받은 회사고요. 예. 근데 작년에
적정이 나왔을 때의 감사 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작년에 예. 이거는 적정 받았다. 예. 자, 이런 강조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 재무제 주석의 설명과 마치 이러한 것들이 있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감사 보고서의 특기 사항이라고. 예. 특기란 것이 우리가 이제 취미 특기할 때 그 특기가 아니고 특별히 기록한다. 네. 라는 특기거든요. 특기 사항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작년에는 뭔가 멀쩡해 보이지만 이런 단서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저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크게 이제 적합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진 않으나 적었지만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약간의 어떤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만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다. 회사의 남은 돈에 비해서 단기순 손실이 저렇게 크면 네, 저렇게 한 번 더 하면 이 회사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것이고 뭐 뒤에 뭐 소송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계속 기업 이게 감사부가 첫 장에 바로 나오니까 네. 찾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G9 제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스닥 올해 처음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 네. 작년에 의견 거절이 안 나왔을 때에도 똑같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아하.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횡령 배임은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시그널들을 조금 우리가 공시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대비할 수 있지 계속 않을까. 기업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명시를 좀 해주는군요. 예, 그러니까 특히 사항이라고 자기도 해서. 적정을 냈으면서 뭔가 불안한 거지.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저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회사가 돈이 없거나 손실을 입을 수는 있죠. 예. 불안은 하지. 어. 그러니까 저렇게 불안은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도장은 찍어주고 가는데 회사는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근데 조심은 하세요, 여러분. 하는 도장이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회계정보가 다 문제 없으면 도장 찍어주는 건데 네. 아까는 감사회견 거절 그러면서 가로 열고 돈이 너무 불확실성. 없는 것 같아. 어. 그런 거라면 돈 없다고 저럴 것까지는 아닌데 싶어서 말씀드렸던 물론 이게 거죠. 이제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문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바로 의견 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100%라고 볼 수는 아니, 물론 없지만 그렇죠. 예. 확률적으로는 좀 높아요. 제가 사실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딱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네. 하면 어떤 확률적으로는 되게 높은 상황이고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근데 뒤에 보면은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까지만 읽고 뒤에 보면 무슨 재무제표 주석 몇 번에 뭘 주의를 기울여 되게 어렵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주석을 찾아서 보실 능력이 죄송하지만 안 되신다면 예. 이런 기업들은 그냥 투자 안 하시는 게 안전하죠, 사실. 물론 이거를 보고 분석해서 그래도 이거 좀만 어떻게 하면은 얘들이 오히려 주식이라는 게 좀 위험 부담을 안고서 가니까 그러니까 싸지. 오히려 싼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능력이 되시면 뭐 그거는 자유인데 네. 그런 어떤 해석의 능력이 안 되면 이런 기업들은 투자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투자한 기업에 저런 게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안 찾아보시지 않습니까? 예. 뭘 찾아보 G9 제약은 뭐 찾아보면 저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감사 보고서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회사는 올해 이제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그 작년에 이 문구가 들어갔고 올해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 항상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은 뭐 감사 보고서가 3월 중순 그러니까 주총 10일 일주일 전인가요 나오니까 네. 감사 보고서 정도는 그 3월 초에 내 포트폴리오를 보고 예, 이 3월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1년 전 감사 보고서는 한 번씩 봐야 된다. 아니 현재 감사 보고서 현재 감사 보고서를 보고 봐야죠. 네. 적정이 나오더라도 저런 문구가 있으면 네. 그 다음에 비적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나는 이거 이 다음에까지 안 들고 가잖아요. 그건 관계 없는데 내가 3월 초에 이 종목 ABC를 갖고 있는데 네. 그냥 멍하니 있다가 3월 중순이나 말쯤에 ABC 중에 A씨가 감사의견 거절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일단 바로 거래 정지. 그때부터 거래 정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아나더라도 1년 동안 마음 졸이는 거고 아니면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3월 초쯤이나 3월 중순쯤에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 혹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볼 바는 정확히는 없으나 이 회사의 1년 전 감사 보고서를 내가 보고 샀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고 보잖아요, 보통. 네네. 그렇잖아. 그러니 사고도 안 보는 게 대부분인데 이때는 보자.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구 나오면 네. 지난해엔 적정이었겠으나 문구가 나오면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일단 정리하고 4월에 다시 사는 거. 네, 네, 네. 뭐 3월 초에 봐야 되고 아니면 뭐 연말쯤 돼서 다시 한번 보자 해가지고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아니 거를 그리고 저런 거는 네. 다 보기도 어려우니까 음. 박수익 기자님이 저런 애들은 따로 모아다가 기사를 좀 잘 써주세요. 그럼 네, 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도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이 절대 먼저 자료 안 내고 네. 공시 자료에는 다 있는데 그래서 네. 사실 공시라는 게 어떤 분들은 공시 분석해서 뭐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워렌 버핏이 네.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 최소한 공시를 분석하다 보면은 방어를 할 수 있는 약간 본인만의 무기 정도는 가질 수 있으니까 급등주를 발견을 할 수는 어려워도 네. 그런 측면에서는 공시도 같이 보셔야 그렇죠. 되는 그래서 저희가 뭐 공시 줍줍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네, 이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음. 봐야 돼요.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 혼자 살 내 돈인데 어.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망해도 내가 망해. 망해도 내가 망하니까. 어. 근데 아빠 엄마라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망해도 그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봐야 돼요 그거는. 주로 내가 할 거야. 주로 내가 많이 하잖아요. 뭐 그리고 러시아 ETF 어떻게 됐어? 거래 정지 계속 거리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죽지도 마지막으로 않아, 아직. 마지막 짧게 예, 하나 네. 말씀드리면 이거는 반드시 징후는 아니지만 이런 공시도 한 번씩 클릭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자 보시면 화면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화면 다시 보죠. 똑같은 제목의 공시가 나오죠.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이건 띄어쓰기도 뭐예요? 안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네. 채권이랑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 뭐 예. 3년 5년. 만기 전에 회사가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했던 그 채권을 다시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일찍 갚았다는 거죠 조기 상환. 조기 상환 네. 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가 원해서 조기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이 이거 채권 가치가 없다. 주가 안 오른다. 주가 안 올라서 주식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네. 이제 조기 상환 청구권 풋옵션을 행사를 했고 네. 거기다 회사가 돈을 써서 다시 갚아준 거예요. 갚아줬다. 예. 이 공시는 일단 주가가 안 오른 회사들의 명단이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예, 예. 이 공시를 일단 열어봐야 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코스라인을 열어보면 네. 화면 조금 줄여주셔야 되겠네. 예. 취득 사유 그 조기 상환 협의 아까 말씀 풋옵션 돼서 그다음 네. 처리 방법들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이렇게 만기 전에 채권을 취득하면 회사가 네. 소각을 우리 자사주 소각처럼 채권 소각을 발행 안 한 것처럼 회사가 돈을 써서 예. 자사주도 돈 써서 매입해서 그냥 없애버리듯이 예. 채권도 매입해서 없애버리면 그나마 뭐 괜찮죠. 회사가 일단 돈이 조금 있는 거고 네. 네.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물량도 지우는 거고. 예. 근데 이렇게 향후 처리 방법의 추후 결정 그럼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소각할지는 결정 안 했고 아니 채권은 미리 발행했다가 갚아버리면 네. 갚아버리는 행위 자체가 그 채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까? 다시 만기가 남아 있으니 예. 누군가에게 재매각할 할 수도 있죠. 있으니. 예. 그래서 이 추후 결정이라는 것은 소각하기엔 조금 돈이 없다. 우리가 아쉽고 돈을 써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조기 상환에 들어가서 다시 채권을 우리가 돈 주고 샀는데 예. 이걸 소각하자니 채권을 되사들인 돈이 아깝고 누군가에게 판매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좀 그럴 수 아, 있죠. 돈이 고민하는 넉넉하지 않으면. 네. 상황이에요. 예. 아 저게 그렇게 된 경우는 소각 이렇게 써 있어요? 소각이라고 소각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럼 소각이라고 써 있는 게 음. 메디포스트를 보면 네. 역시 조기상환 200억 가까이 180억 원금 기준 이자까지 해서 198억 원 사들 있고 취득 후 사채권 소각. 아 저렇게 딱 써 있군요. 네. 저거는 이건 소각. 우리가 돈 없음. 있으니까 그래 갚아줄게. 네. 하는 갚아준 거고. 그러면 향후는 돈은 있어서 갚은 거죠 그래도 향후 결정해 보겠다는 건. 돈이 있어서 갚았을 수도 있고 네. 돈이 없으면 빌려서 갚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추후 결정이 있는데 관련 공시는 단기 차입금 증가
라고 나옵니다. 이 공시를 열어보면은 돈을 빌렸군요. 자, 전환사채 금액을 대안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돈 빌려서 갚았으니까 이거 소각 못하죠 당연히. 자, 이런 회사들은 물론 이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죠. 돌려막기 중이라는 예, 뜻이죠. 예. 아, 그래서 이런 공시가 되게 낯설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공시 제목이 되게 예. 불친절하지만 클릭을 한 번씩 왜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예, 클릭을 한 번씩 해보시면 네. 좋습니다. 일단 회사가 어쨌든 돈을 쓴 거예요. 이거는 돈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저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띄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 우리나라 맞춤법상 띄었을 네. 곳이 없다고요. 띄었을 곳이 없어서 네.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전환사채뿐만 아니라 네.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다 마찬가지인데 예. 다 만기 전 사채 취득 예, 이게 사채 나오면 하여튼 조기 좋은 건 상한 아니다. 조기 상한 물론 회사가 원해서 이제 콜옵션 행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는 조기 상한 당한 거고 회사가 돈을 썼고 그 다음에 채권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 저걸 그래서 제목을 타이에 의한 조기 상환 이렇게 그래. 쓰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만기 전 취득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 여유 있나 보네. 이런 좀 오해할 소지가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 중요한 팁이네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볼 것도 많네. 그러니까 처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예. 제 생각에는 3월 초에는 포트폴리오를 다 비워서 그냥 현금화하시고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진짜 큰 것만 하면 되지 뭐. 큰 거. 알 수 없어요. 감사의견 거절은 알 수 없잖아요. 회사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3월 초에는 다 비워놓고 맞아요. 어차피 우리 장기 투자 안 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어린이날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걸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일단 뭐 3월 초에 감사 보고서는 한번 그래도 첫 장이라도 읽어 보시면 네. 아까 같은 그런 문구가 있으면 일단 좀 비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실 네. 수도 있겠지만 3월 초에 비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3월 중순 말에 비워도 되지 않느냐,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에. 그때는 서로 비우려고 하기 때문에 싸게 비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월 되기 전에 비우시고 어린이날 다시 시작하는 걸로. 네. 중요한 걸 배웠네요. 생각보다 네. 재밌었는데요? 엄청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보내주신 20만 원은 저희가 일단은 6만 원씩 나누고 이긴 네. 사람이 2만 원 가져가는 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비즈니스 워치 박수익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